누가 쓰러졌나? 사람 잡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오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뭐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 네, 과연 전날 저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현장으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쫓아가서 소매치기 하는 거 아니야? 흰 옷 입은 분이 따라한 거죠? 흰 옷 입은 분이 몰카범을 제압을 한 잡아왔던 거예요. 거예요. 그걸 몰래 촬영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본능적인, 그 동물적인 그것도 이제 한몫을 하게 된 거죠. 촉? 네, 무슨 촉? 네. 무슨 촉? 네, 그 바로 경찰의 촉. 경찰이었네. 경찰이었네. 그 용감한 부부의 정체는 네. 휴일에 외출을 나온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이고. 어쩐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남다르더라고요. 맞아, 경찰이었구나. 당황하지 네. 아, 그렇게 그 뭐야 마지막에는 막 시민들이 달려가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래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더니만 그거 어떻게? 이야. 네, 맞습니다. 그 매의 눈 부부와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범인의 휴대전화기에 무려 이틀 동안 23명의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접스럽네 아주. 아주 딱 걸린 거죠. 매의 눈, 경찰의 촉을 발동해서 범인을 검거한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아내랑 저녁 식사하러 가던 길에 앞에 가던 남성분께서 여성분을 좀 바짝 쫓아가시더라고요.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유심히 봤는데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그 몰카를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제지했던 상황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저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해서 제가 제지를 한 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피해자한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죄 현장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몰카를 촬영하는 대부분이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 상황을 알면 경찰관이 CCTV라도 분석을 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 사항을 알려야 됩니다. 이 몰카 표적이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주변에 제 친구들 예외 없죠. 그리고 가족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데 그 몰카범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 현재 범인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놈의 불법 촬영 범죄는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인절이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발생 건수를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네. 무려 17,5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의 절반 이상이 전동차 안과 역, 화장실 등 지하철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동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는 거죠.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면은 재빠르게 신고해 주시는 센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사람 아니에요? 이거네 이거. 휠체어? 네, 전동 휠체어. 왜 거기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 거꾸로 계셔. 더군다나 역주행. 역주행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디 거기까지 오셨지? 그러게. 어르신이 역주행을 하신 건 맞지만 역주행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지가.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위험했던 거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경찰분들이 이제 출동 중이셨고, 맞아요. 예,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출동을 하는 사이에도 같은 신고가 10건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 하신 거구나. 네,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분들을 칭찬하면서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에 45번 국도가 있는데요. 45번 국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전동차를 타시고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서둘러 출동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와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도로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한 뒤에 할아버지 그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와서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일하시다가도 급하게 이제 현장으로 달려오셨는데요. 할아버지를 이제 확인하시고는 상당히 이제 안도하시고 저희 경찰관한테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전동 휠체어 같은 전동 보장구는 현행법상 보행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전동 휠체어의 경우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보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가 아니고 보행자. 네, 보행자로 맞아요.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네. 전동 휠체어 이용자 가운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용자도 늘고 그만큼 사고율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쉽게도 그 안전교육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전동 휠체어를 아예 내어주실 때 허가를 할 때 아예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대한 안전 대책도 속히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